어쩌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흘러가고 아들의 방은 어제와 같은 풍경입니다. 다만 그 안에 있어야 할 아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항상 비행훈련 할 때 맨날 집에 와서 이걸로 연습하고 제일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쓰던 거죠. 주인을 잃은 물건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잘못 걸린 전화만 가끔 울릴 뿐입니다. 아들이 순직한 지 벌써 4년. 어머니는 아직 작은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뚜벅뚜벅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그리운 목소리도 들리는 듯합니다. 아들은 이곳에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짜릿한 기분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타고난 조종사 같다던 아들,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 있을 거라던 아들.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이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5년) 전 앞서면 어떻게 이렇게 아프니까 어? 남바 투 네가 어떻게 하겠냐. 파워 빼겠지. 줄여 빠지겠지. 남바는 어떻게 하겠어. 파워 또 빼겠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KBS 피플 세상 속으로는 당시 중2로 훈련받던 박인철 대위를 만났습니다. 빨간 머플러를 달긴 했지만 작전 가는 과정을 더 거쳐야 했습니다. 것도 다르고 조금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죠. 당시 그의 목표는 KF-16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방송 후 박인철 대위는 마지막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그토록 원하던 KF-16 전투기 조종사에 임명됐다고 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6년이나 이어진 험난한 훈련 과정을 이기고 마침내 최정예 전투기 조종사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감이 좋아 타고난 조종사로 불렸던 박인철 대위. 앞날이 창창했던 청년 조종사의 산화는 차마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완전 끝이 끝났구나. 나도 이제 끝나고 다 끝났구나. 그 순간에는 그랬죠. 상훈이한테 저는 연락을 받았어요.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믿기지가 않고 그냥 계속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울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일주일 동안은 되게 폐인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거기 체육관에서 거의 못 나왔어요. 그 앞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박인철 대위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20 전투비행단. 이곳은 2010년 공군의 비상 출격 횟수 중 절반 이상을 담당해온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작전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이나믹 타이팅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돼서 계획대로 임무하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륙할 때는 바람이 좀 부니까 정품 착륙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수 있다. 예. 오늘은 야간 비행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겐 더 긴장되는 훈련입니다. 밤에 할 때는 추가적인 장비를 몇 개를 더 비행기에 부착해야 되죠. 그리고 밤에 할 때는 주간이랑 다르게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좀 더 많은 그 비행 연구와 그 훈련과 그런 연습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야간 비행에선 버티고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비행 착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투기는 오랜 시간 비행하다 보면 신체 균형 감각을 상실해 자칫 바다를 하늘로 착각해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박인철 대위의 사고도 비행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야간 비행이다 보니까 좀 더 주의를 기해서 해야겠고, 그리고 버티고 그러니까 SD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특히나 계기에 의존해서 야간 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충수 중위는 야간 비행이 처음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높이도 넓이도 짐작하기 어려운 하늘의 어느 지점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이제 조종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계기판을 믿고 조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적을 이기기 위한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 땅에서도 긴장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예정된 시간에 맞춰 전투기가 귀환했습니다. 모든 판단을 혼자 해야 하는 KF-16 전투기 조종사. 조금이라도 두려운 감정이 있다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위에 올라가니까 층층이 좀 구름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구름 위에서 임무하니까 전혀 임무에는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준비하신 임무는 좀 잘 수행하신 건가요, 그럼? 예, 넘버 1 and 2 간의 CRM이 잘 됐고, 그리고 넘버 1 워낙 훌륭한 선배님 덕분에 성공적으로 임무할 수 있었습니다. 땀 안 흘렸냐? 어? 내일 이거는 수고했어. 거기서 이거 바로 켜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은. 이른 오전부터 이어진 훈련이 마무리된 건 자정에 가까울 무렵. 가서 푹 쉬고 내일 또 뭐 일과 비행은 없지만 다른 거 준비해야 되니까 푹 쉬고. 다음날 출근하기까진 4시간밖에 쉴 수 없습니다. 야간 편조 잘 따라줘서 고맙고, 이번에 훈련했던 거를 잊지 않고 다음 부족했던 것들은 다음에 다시 또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뭐 비행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 있는 사람. 박인철 대위도 이런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대기를 야간에 들어가면 집에도 가지 못하고, 또 이게 젊은 조종사들은 이제 아이가 이제 뭐 2살, 3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는데 그 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뭐 어디 나들이를 가고 싶고 해도 그런 비상대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또는 천안 사건이 있을 때는 거의 전시 상태처럼 많은 이 비행단에서 대기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묵묵히 참아내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임하는 그런 조종사들 모습을 보면서 그 선배 조종사로서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박인철 대위가 매일 지나던 길, 고된 훈련을 마친 그의 후배 조종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불꽃이 하던데요. 조종사들은 언제라도 비행 이야기라면 눈을 빛냅니다. 박인철 대위도 이곳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키워갔을 겁니다. 산화 후 박인철 대위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혔습니다. 관행대로라면 대전 현충원에 가야 했지만 이례적인 결정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인철 대위의 아버지가 같은 이유로 이곳에 먼저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자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살아서 함께한 시간보다 죽은 다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어머니는 4년 전까지 아들과 함께 찾던 곳을 혼자 찾았습니다. 훌륭한 조종사가 되겠다. 아빠가 다 이루지 못한 거 제가 이루겠다 그랬었는데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그냥 따라갔네요. 부자 조종사의 산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유품 전시실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유품을 함께 전시해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박인철 대위의 아버지인 고 박명렬 소령은 당시 최정예 전투기인 팬텀기를 몰던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1984년 팀 스피릿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그만 지상에 추락해 산화했습니다. 84년은 박인철 대위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보다 어린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박인철 대위의 어머니는 남편의 순직 후 생각지도 않던 미용일을 배웠습니다. 당장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빗질에서 처음엔 살림집이 딸린 미용실을 얻었지만 점차 미용일을 가르치는 강사로 나섰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이 바쁜 날이 이어졌습니다. 올리는 대로 층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을 내가 정해야지. 10시부터 수업이 5시에 끝나니까 그럼 끝나자마자 바로 오고 이렇게 하니까는 애들 직접 제가 데리고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키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이제 그나마 작은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이제 같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나름 괜찮았었어요. 두 자녀를 혼자 힘으로 기르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은 어머니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인철이는 크면서 점점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를 따라 공군사관학교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며불며 반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빠가 갔던 그 길을 그냥 그래라 찬성도 못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고민 많이 하면서 좀 힘들었죠. 힘들고 이제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러면서 말릴 수 있을 때까지는 말려보려고 시간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박인철 대위가 큰아버지라 불렀던 박성보 대령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릴 수 없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큰아버지는 현재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률이 자기한테 또 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할 적에 제가 할 얘기 없었고요. 전투 조종사에 대한 그 신념과 꿈이 말이죠. 아주 확고해요. 끝내 자신의 의지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간 박인철 대위. 그는 4년간 생도 시절을 보내며 특별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삼총사라 불릴 만큼 가까웠던 친구가 이두원 대위입니다. 꼭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F-16이 제일 좋은 비행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셋이 꼭 F-16 사서 같은 대대에서 같이 근무하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뭐 어디 갈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럴 때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죠. 이렇게 되면 랜딩한 이후에 또 한 명의 삼총사 김상원 대위는 KF-16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행 하나, 한 소티 이거 잘한다고 비행을 잘하는 조종사가 아니야.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거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는 친구의 죽음 후 대신 아들 노릇을 자청했던 김상훈 대위는 어머니와도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손으로 짜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머플러랑 그리고 저희 꼬맹이 거 모자 그리고 제 거 보통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처음 든 생각은 이렇게 어머니 생각이 들었죠. 그때 어머니 그 전에 봤었으니까. 인철이가 안 돌았다는 생각이 딱 그 사실을 딱 알고 나서는 네, 멍해지고 그다음에 어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결혼까지 비슷한 시기에 하기로 약속했던 삼총사 친구들. 함께하려던 계획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 박인철 대위의 사고로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김상훈 대위는 박인철 대위가 타던 전투기 기종과 똑같은 전투기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을 준비하다 보면 친구 인철이가 가끔 떠오릅니다. 친구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에겐 비행을 향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멋있어 보여 동경해온 전투기 조종사.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김상훈 대위는 청춘의 대부분을 비행 훈련에 쏟았습니다. 물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하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누군가를 지켜낸다는 사명감은 공군 조종사가 아닌 자신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0.001%의 사람들이라고, 남들이 걷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그런 게 아마 조종사로서의 프라이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룸메이트로 지내 사소한 습관까지 알던 친구는 이제 낯선 흉상으로 서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인 아버지의 피를 이어서인지 유난히 감이 좋았던 박인철 대위. 전투기 조종사의 길은 필연적 운명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힘든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친구였습니다. CRT 비행 훈련이 끝나고 자진해서 최정예 전투기인 KF-96을 탄다고 자원을 했고, 가장 힘든 비행단이 20전투비행단에 스스로 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곳을 그렇게 간다고 지원했을 때 그때 저는 깜짝 놀랐고, 뭔가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던 친구의 죽음. 남은 사람들은 그 목까지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박인철 대위가 살던 집. 그의 방해 시간은 2007년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아들의 손때가 묻은 물건을 어머니는 차마 정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 잊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앞세운 자식을 잊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 생각만 하면 이렇게 그냥 딱 막혀요. 그냥 막혀가지고 남들은 뭐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았냐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애가 내 눈앞에 없다 그래서 아주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빨리 서둘러서 없애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몸만 이쪽에 안 온다 뿐이지 그냥 애는 영원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애 방 쉽게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어머니에겐 삶의 희망이고 이유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잊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주 갔다가 아니라 주말이면 또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하게 그냥 그런 거니까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아주 못 보내요. 마음속에서는 그냥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슬픔을 기억하며 살기로 합니다. 그건 이곳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한 공군 조종사들의 유가족 모임인 순조회. 오늘의 공통 화제는 언제나처럼 공군의 자긍심입니다. 우리 공군 거기 중에서 조종사 정말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만나면 이렇게 만나고 모임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미망인들이지만도 서로 만나면 하나 허물이 없잖아요. 구김이 없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게 생각해, 자랑스럽게. 그냥 프라이드를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활이 아니고 그냥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여기 나온 우리 회원들 보면 다 프라이드와 긍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런 모든 힘이 된 것 같아요. 순조회는 먼저 간 사람들의 기억을 나누며 봉사도 함께하는 좋은 모임이지만 새로운 회원이 느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의 부인과 딸을 남기고 산화한 어민혁 수령의 일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 이번에 순조회에선 그의 남겨진 가족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고 어민혁 소령의 부인인 강하나 씨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활짝 웃고 있지만 강하나 씨는 남편처럼 밝게 웃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고 후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왜 우리 애기들이 아빠가 없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저보다는 떠날 그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애기라도 볼 수 있으니까. 산후조리 없이 곧장 취업 준비에 매달렸던 강하나 씨. 다행히 합격했지만 남편이 근무하던 곳에서 막상 일을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곳곳에 신랑이랑 같이 있었던 자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상상하게 되고 그때 추억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한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었어요. 다들 제 상황을 좀 아시고 많이 도닥거려 주셔서 그래도 기운 내고 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는 모습만 계속 보이면 다가오려던 사람들도 이제 좀 멀어지게 되는 게 사람 심리니까 웃으면서 살아야겠다. 강하나 씨가 걸어야 하는 길은 박인철 대위의 어머니가 벌써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엄마 혼자 밥 먹어?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치, 엄마 혼자 밥 먹어야지. 그랬더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잠들었나?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한 속마음. 나누어도 슬픔은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걔도 이제 지 나름대로 지 속으로 다 삭히면서.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걸까요? 그 애들이 한 달 동안 훈련 받은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내 아들은 그냥 어린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랬는데 그걸 딱 보니까 어머, 저걸 내 아들이, 내 아이가 저거를 다 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걸 다 보고 애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설이 지도 이제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아우, 정말 내 아들이 남자가 됐구나. 전투기 조종사들의 임무는 영공 방위입니다. 중앙방공통제소에서 미확인 항적을 발견하는 즉시 적군과 아군의 식별에 들어가고 적기로 확인하는 순간 비상출격 명령을 내립니다. 조종사와 정비사가 한 줄로 이루어 전투기로 달려가고 평소 훈련대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순식간에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뛰어들고 출격 준비를 마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분. 조종사는 우리 영공을 침공하려는 비상 상황에 언제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적기에 접근한 뒤엔 적대 행위가 확실할 경우 교전에 들어갑니다.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중력을 힘겹게 견디면서도 목표를 향해
정확히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늘을 지킵니다. 비행 중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이 와도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비행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선배들, 조종사들 비행 사고를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정말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이 민간인 지역이나 아니면은 몰리는 건물이 있는 대도시나 이런 데 지역을 회피해서 항공기와 같이 산에 이렇게 추락을 해서 같이 산화되시는 분들, 이런 사례를 계속 접하다 보면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종사라면 누구나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신구 대위는 박인철 대위와 비행 훈련을 함께 받은 동기였다고 합니다. 박인철 대위의 사고는 오랜 시간 그를 힘들게 했지만 선배와 후배, 동료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다시 조종관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비행을 시작합니다. 조종사로서의, 특히 전투 조종사로서의 프라이드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져야 돼요. 하루하루 비행을 나가면서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 그 비행 준비하는 과정이 몸도 힘들고 뭐 정신적으로도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비행을 통해서 자기 비행 기량이 늘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은 적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을 통해서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생성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전투기 조종사의 길을 선택한 이들.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때론 멀고 먼 바다이며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리 위이기도 합니다. 없는 듯 느껴지지만 위험한 순간 거대한 방어막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 이들은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은 전투기 조종사의 삶에도 우리의 삶과 똑같은 희노애락과 탄생,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박인철, 그의 비행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뭐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만큼 더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대한민국의 아들로 잠든 박인철 대위.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다가 승직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편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아버님과 네가 지키고자 했던 이 대한민국은 남아있는 우리들이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거라. 사랑한다 이철아. 그냥 제 마음속에서 뭐 사실이야 이제 비행은 다 끝난 거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의 비행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